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를 안 가져온 사람들은 없겠지. 교과서 분홍 색깔 우리 원래 하고 있던 이 기술과정 1을 꺼내주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밑줄도 치고 필기도 하면서 같이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30쪽을 펴주세요. 230쪽. 230쪽을 펴주시고 선생님하고 오늘 이 230쪽에 있는 내용들하고만 좀 학습해 보도록 할 거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전 시간까지 뭐 배웠었냐면요. 건축과 관한 거. 이 전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건축과 관한 내용들을 봤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을 어떻게 기획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설계했는지에 대해서도 봤고 그리고 또 뭘 봤냐면은 건축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이 직접 만드는 과정들이 진짜 많이 8가지가 쭈르륵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마 잘 배웠을 거예요. 오늘은 이 건축이 중요한 만큼 또 우리가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토목과 관련된 부분도 진짜 중요하겠지. 그래서 230쪽에 있는 토목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하고 형광펜 있으면 꺼내볼게요. 토목구조물은 우리 배웠다시피 뭐를 개선하는 거야?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연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구조물을 다 토목구조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토목구조물은 건축구조물보다는 예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토목구조물의 종류를 다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건축구조물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 얘를 왜 했냐면은 국토의 개발 혹은 보전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가 있지? 교량,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 교량은 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량, 도로, 그리고 철도, 터널, 항만. 항만은 이제 보통 뭐 항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과 같은 토목구조물은 교통과 수송을 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토목구조물이 있었냐면은 댐, 하천, 상하수도와 같이 물과 관련된 것들이죠. 얘네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은 홍수를 방지하고 생활용수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씻고 하는 그런 물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토목구조물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제 이 정도는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토목구조물이 우리는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건축에서도 첫 번째로 건축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 및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시공을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토목도 토목 기획을 할 거고 토목 계획 및 설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토목 시공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토목 기획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건데 밑줄 쳐볼게요. 토목 기획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발주 그리고 선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 뭐냐면은 우리 이 기획할 때는 만약에 이제 보통은 선생님이 하나 예시를 들게 토목 구조물 중에서 뭐를 얘기 들 거냐면은 교량을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토목 구조물이 되게 많지만 오늘 볼 거는 교량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교량을 만드는 이유는 갈 수 없는 곳을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교량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섬이 있어. 나는 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둘을 이을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할 사업을 발주하는 거지. 발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문이다 라고 해요. 주문.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사람을 누가 이걸 하게 되냐면 발주자. 가 하게 되겠죠. 우리 기생충 학습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발주자는 누구였냐면 건축에서는 뭐 봉준호 감독이 그랬겠죠. 토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교량을 통해서 이동하고 싶은 사람이 발주자가 되겠죠. 보통은 뭐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발주자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설 시공사가 되게 많아요.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LH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공사를 선정하는 관계가 바로 이 기획 부분입니다. 기획 부분. 자, 두 번째로 이제 기획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거를 어떤 모양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계획 및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교통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지나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천이 가지고 있는 크기, 규모는 얼마만큼인지,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만약에 이게 섬이라고 했을 때 어떤 뭐 동물들이나 그리고 혹은 뭐 물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어떤 다른 측면들은 없을지를 고려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교량을 설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고 그거를 하게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죠? 설계자. 발주하는 사람은 이 기획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계자가 알겠습니다 해서 그 요구를 반영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게 돼요. 설계 도면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줄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모형으로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 라고 한번 모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통과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다 협의가 된 사항이다 하면은 뭘 하게 되냐면은 진짜 만드는 시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공 단계. 이 시공 단계에서는 세 가지 단계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번, 2번, 3번을 표시해 볼게요. 1번 기초공사, 2번 주탑 세우기, 3번 상부구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 수업 끝나고 짧은 영상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기초공사, 주탑 세우기, 상부구조공사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초공사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 기초는 말 그대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뭐든지 문제가 없잖아요.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우리가 성수대교와 같이 튼튼한 교량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뭐냐면 이 기초야.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하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 말뚝을 만약에 교량을 위해서 박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 속에 박는 게 기초공사예요. 그럴 때 방법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넣으려고 할 때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원통형으로 생긴 되게 딱딱한 강한 관처럼 생긴 튜브 같이 생긴 거를 밑바닥 땅속 깊숙이 넣게 돼요. 첫 번째로. 이 공간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물을 빼지 않고 이 자체가 물에 섞이지 않는 특수 콘크리트 재료를 이용해서 쭈루루 콘크리트를 넣게 돼.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물이 윗부분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 안에 차게 되는 건 뭐예요? 콘크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말뚝 기초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게 기초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기초공 자체는 이 그림 교량 다리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 속에 있는 게 기초공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 뒤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정확한 단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 영상 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밑주신 거 몇 개 안 됩니다. 밑줄 치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필기하라고 했던 부분들 잠깐 멈춰놓고 적고 다 한 사람들은 영상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